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수치를 보면서 과연 이 GDP 숫자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현재 경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G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근데 이제 얘네들 모두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나중에 수치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023년 1분기 실질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통 1차로 먼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발표된 거가 조정 수치입니다. 근데 1.3%가 나왔는데 1.1%가 예상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높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 지표가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언론에서 또 호들갑을 떠는 거죠. 아,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1.3%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연준이 말하는 또 소프트 랜딩 그리고 주식 시장이 말하는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주식 가자 이런 식으로 또 바람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타임 경제 지표로는 최악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GDP를 얘기를 굳이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GDI라는 겁니다. GDI는 이제 Gross Domestic Income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 총소득이라고 하죠. 즉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 그리고 서비스의 실질 구매력, 인컴에 좀 포커스를 맞춘 지표인데요. 이게 GDP랑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를 보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GDI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면 그게 이제 전부 GDP에 포함이 되는 건데 GDI는 그러면 그 생산된 거의 실질 구매를 나타내는 거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둘은 같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패턴마저도 좀 다르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국민 총소득 이제 GDI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요. 전부 인컴 포커스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을 위주로 보는 건데 일단은 근로자가 벌어들인 임금 소득이 있겠죠.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이제 정부가 벌어들인 수익인데 이거는 이제 무역 손익인데 이제 net of subsidies라고 하죠. 이제 subsidy라는 거는 정부에서 보통 주는 보조금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매기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되는 거고 하지만 어떤 산업에 정부 보조금, 뭐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손익을 따져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집니다. 근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죠. 이게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전부 합쳐서 비즈니스 프로핏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잡다한 게 있는데 뭐 회계적인 요소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따지면 이제 근로자 벌어들인 임금 소득과 기업이 벌어들인 기업 소득이 이제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 총소득의 추세를 보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달러 총 합계를 표시를 한 건데 쭉 올라갔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락다운 풀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 한 2분기 정도 증가세가 지금 멈췄죠. 그래서 이제 플랫 라인에서 소폭 아주 소폭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1949년부터 이 분기별 퍼센테이지 변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분기다 그러면 지난 분기와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 증가했냐, 몇 퍼센트 떨어졌냐 이거를
전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 지금 맨 오른쪽이 보시면 이제 가장 최근이죠. 저게 지금 거의 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49년부터니까 다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부 경기 침체거든요. 0%에 가깝게 되면 거의 경기 침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닌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가 이제 2015년, 뭐 11년에서 12년 사이가 되겠는데 2015년도 사실상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이제 주식 시장도 이때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이제 중국발 경기 침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에 준하는 거죠. 실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2012년에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11년, 12년 주식 시장으로 치면 이때가 지금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부채 한도 싸움이 이제 이때 있었고요. 자산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었던 그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침체로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굉장히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던 이런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최소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I를 보시면 GDP에 앞서서 먼저 둔화세 혹은 이제 하락세마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하락세라는 건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미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게 지금 0%까지 내려온 거고. 근데 GDI가 이미 은행 위기 전부터 2022년부터 둔화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화세가 꽤 된 거죠. 지금 6개월 이상 된 거고. 이게 그러면 얘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다른 데이터들 몇 개를 보면 이제 재고 사이클, 이제 인벤토리 사이클이라고 하죠. 생산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도 이때 뒤집혔죠. 이 뒤집혔다는 거는 보통 장기로 갔을 때 이게 경기 상황에 대한 좀 어떤 전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혔다는 거는 현재보다 미래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다른 선행 지표들과 봤을 때는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이던스를 보면 이제 특히 제조 유통 기업들이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 락다운이 전 세계적으로 되면서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특수를 누렸던 곳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커머스, 배달 업계 이런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를 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뭐 집안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뭐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뭐 TV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중심으로 일단은 굉장한 호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호황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 서비스로 가야 될 돈이 이제 재화 쪽으로, 재고 쪽으로 엄청나게 몰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착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언론이나 월가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아주 경기 호황으로 봤던 거죠. 락다운이 풀리면서 서비스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 뭐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기업들의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2022년부터 이미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실적 악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많이 잘랐죠, 사람들을. 혹은 이제 해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홈디포 같은 기업들의 기업 실적을 보면서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떻냐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시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또 실적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매장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2022년부터 많이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시기가 인플레냐 디플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 쪽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CPI가 프로까지 치솟았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 시기로 알려진 1970년대 이때가 이제 찐 인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GDI가 현재처럼 낮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 때문에 소득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게 기업 소득이든 아니면 임금 소득이 됐든. 근데 지금 보면 둔화이면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과연 인플레일까 아니면 디플레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CPI 수치만 본다 아니면 언론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인플레가 100%인 것 같지만 꼭 그렇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언론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인플레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부 전가시켰다. 그래서 기업들이 매출이 아주 뻥튀기가 되고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GDI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2020년 중순 락다운 해제 이후부터 2022년 초반까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임금도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부 비용인데 이 비용들이 치솟았을 때 이거 전부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100% 전가를 시켰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GDI 데이터를 봤을 때. 왜냐하면 이 GDI가 이제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임금과 기업 소득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인플레가 치솟긴 했는데 그거만큼 소비자들한테 전부 전가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매출이 명목적으로는 오른 게 맞아요. 인플레 때문에. 근데 실적, 마름 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뭐 EPS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경제를 볼 때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S&P 500만 가지고 봐요. 아니면 나스닥. 근데 S&P 500이랑 나스닥은 미국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아주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중에 S&P 500과 나스닥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 S&P 500 중에서도 또 아주 일부분만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 2023년의 반등 랠리라고 하죠. 주식 몇 개가 전부 멱살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근데 이런 빅테크 외에 다른 기업들, 미국을 예를 들면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이제 인덱스가 있는데 얘들과 이제 S&P 500과의 비율을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에 비해서 러셀 2000,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보면서 아,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언론의 그냥 장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난치는 게 뭐냐면 EPS를 보통 예상치를 설정을 할 때 낮게 설정을 합니다. 일부러. 월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식을 뻥튀기는 방법으로 많이 쓰죠. 그 대표적인 게 2023년 3월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이제 은행 위기가 났을 때 이런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EPS가 전부 좋게 나와요. 그러면서 주식이 또 엄청나게 뛰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매출을 볼 때도 S&P 500 그중에서도 일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미국 전체를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이런 미국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애들은 가격 경쟁력, 가격 파워가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이런 비용이 치솟게 되면 그거를 100% 전부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2년 2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GDI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임금은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기업은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명목
GDI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포함된 수치인데 그러면 인플레 다 빼고 실제 GDI는 어떨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이론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 직전이나 직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종종. 예를 들면은 GDP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GDI가 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반대 GDP는 떨어지는데 GDI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으로 1980년 그리고 90년, 2007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2000년이 있었죠. 근데 막상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 실질 GDI가 선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실질 GDP는 아직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고 1949년부터 이거를 이제 전년 동기 대비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를 비교했을 때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100% 경기 침체이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바로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현재 동그라미 쳐놓은 이제 맨 오른쪽이거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이미 돌입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2023년 1분기가 2022년 1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친 데를 쭉 보시면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007년도 말할 것도 없고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2000년을 볼 때도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었고요. 90년도 마찬가지고 쭉 49년부터 보시면 전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 밑으로 진입을 한 이상 이미 경기 침체에 와 있거나 아니면 직후에 돌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GDP만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 상황이. 근데 그 동전의 양면에 있는 GDI를 보면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요. 특히 후행 지표이면서 몸집이 큽니다. GDI, GDP 전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이고 단순히 주식 시장이 뭐 S&P가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좀 좋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보통의 경우에는 실물 경기보다 먼저 회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랠리를 봐도 그렇게 건강하지가 못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AI 때문에 가자 가는 건가라고 하지만 실제 AI를 주도하는 이런 테마주라고 하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애들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랠리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저도 원래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튀기 전에 좀 팔아서 이거 튀는 걸 보면서 좀 괜히 팔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저는 뭐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경기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경기 상황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